안녕하세요. 보험캐스터 정팀장이에요.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손 관련된 영상으로 찾아왔어요. 실손 관련된 영상이라고 하니 어떤 영상으로 찾아올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혁안이 나온다고 하니까 재가입 주기에 관련된 영상을 올리면 좋겠다 싶어서 그 부분에 관련된 영상으로 찾아왔고요. 긴 영상보다는 조금 짧고 요약해서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가진 실손은 재가입 주기가 있는지, 그럼 있다면 언제인지 요 정도까지만 알고 가셔도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제 고객님마저도 재가입 주기라는 게 있었다고요? 이 실손 20년만 납부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 실손 갱신이 왜 자꾸만 돼요? 해지할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재가입이 뭐예요? 그러면 이 세대로 다시 가입을 하면 되는 건가요? 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정말 뭐 말씀드릴 거야 많지만 오늘은 재가입 주기와 만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 개혁 관련된 부분은요. 9일 날짜에 개혁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쇼츠로 영상을 올렸었어요. 그 부분 참고하시라고 위에 영상으로 띄워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고객님들 만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우리 실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짜잘하게 우리 통화하고 뭐 그냥 지금 독감이 유행이잖아요. 이런 거야 우리 짜잘하게 내 호주머니에서 돈 나가도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사실상 우리 암이라던가 이런 큰 병 치료나 수술에 대비하는 항목 이런 것들이 자기 부담금이 커지거나 이런 실손이 받쳐주지 않는다고 했을 때 경제적 재난이 닥쳐올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막아주는 게 실손이거든요. 그래서 실손이 그만큼 1순위로 중요한 항목인데요. 근데 이 실손에 관련돼서 우리 설계사들이, 우리 담당자들이 제대로 안내를 하고 있지 않는다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만나 뵙고 있는 고객님들은 제가 아예 처음 만날 시에 실손 분석을 먼저 도와드려요.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실손 청구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라고 써 있을 거예요. 자, 저기 그렇게 써 있어요. 고객님들이 알아듣기 쉬우시게끔 제가 저렇게 써 놨는데요. "갱신은 잡고만 되는데 알고 보니 재가입 주기라는 게 있다고? 그럼 자기 부담금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 말 그대로 지금도 1 세대에 비해서 자기 부담금이 20% 30% 까지 늘어나 있어요. 그러면 5 세대 이후로는 더 커지겠죠. 그럼 1 세대는 100% 실손이었는데 점점 해서 안 좋아질 거고 80 세부터는 실손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저 소리는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실손 보험이 80세 만기일 수가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께서 만기 기간이 80 세일 수가 있어요. 그럼요, 실손이 80 세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한 번도 해 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제 고객님들이 그래요. 모르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젊으신 고객님이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 관련해서 실손을 다시 재가입시켜 드렸어요. 물론 옛날 실손이어서 더 좋은 실손은 맞았어요. 하지만 재가입 주기는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병원 안 갈 시기잖아요. 그래서 바꿔 드렸고요. 100세 만기로 해서 실손 바꿔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걱정할 일은 없어지셨겠죠. 그래서 옆에 보시면요. 제가 만든 이제 실손 분석 보고서 예시표인데요. 이제 제가 조금 더 추가를 해 가지고 종합 평가 부분에다가 저렇게 적어 드리거든요. 자, 내가 가진 실손은 몇 세대인지, 보험료 갱신은 언제 되는지, 그리고 보장 내용의 변경의 주기, 저게 재가입 주기예요. 15 년. 그리고 본인 부담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본인 부담의 한도는 얼마까지인지, 그리고 기간은 100 세인지 80 세인지, 입원 한도, 통원 한도, 비급여는 통합 가입인지 분리 가입인지 이렇게 해서 세세하게 적어 가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세세하게 풀어 드려요. 저거 실제 사례거든요. 갔다 온 고객님이신데 15년 뒤에 재가입 주기가 있으신 고객님이셨어요. 그런데 당장 3년 뒤에 재가입 주기가 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 당시에 실손이
변경이 되는 건데요. 말 그대로 45 세에 변경이 되셨던 거거든요. 그럼 그때 당시에 여성분이셨기 때문에 호르몬 변화가 있을 시기고 당장 아파올 시기셨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실손이요. CI 보험 안에 끼워져 있어요. 근데 CI 보험에 대해서는 제가 또 전체적으로 영상 올리기는 할 건데요. 그 CI 보험 안에 들어있는 이제 담보들이 사실상 좋은 담보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담보들을 조금 감액을 시키면서 실손이 변경이 되니 그 변경됐을 때 자기 부담금을 충당을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금액이 늘어나잖아요. 요즘같이 이렇게 경제 안 좋은 시기에 금액 늘어나면 유지할 수가 없어요. 보험은 가입보다 유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한두 달 납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를 해서 금액대를 같은 선에서 맞추도록 해서 좀 보완을 도와드렸거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같이 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내 재가입 주기 언제일까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바로 알아볼게요. 자, 1세대 실손은 사실상 조금 어려워요. 표준화 이전 실손이기 때문에 각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2009년도 7월 달 이전 실손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3년 혹은 5 년마다 자동 갱신이 이루어지는 실손인데 갱신율이 조금 크게 있는 실손이고 재가입 주기는 없어요. 그래서 안심하셔도 되지만 갱신율이 크다 보니까 언젠가는 유지가 어려워서 전환을 하시게 되실 수도 있는 실손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웬만하면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유지를 하심이 조금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병원에 많이 안 가시는 분이면 '보험료가 크게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고려해 보심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2 세대 실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2 세대 실손은 1 차와 2 차로 나뉘게 됩니다. 1차 같은 경우에는 표준화 실손이라고 불리는데 2009 년도 8월 달부터요. 2012 년도 12월 달까지 가입한 실손을 가지고 표준화 실손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래서 이 표준화 실손 같은 경우에는 재가입 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3 년마다 자동 갱신이 되는 조건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 실손이 언제적 실손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아 다행이다. 나 재가입 주기 없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이 또한 갱신율이 높다 보니까 언젠가는 이제 뭐 전환이라는 걸 고려를 하실 수도 있는 그런 실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2 세대 2 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2 세대 2차 상품은 13 년도 1 월부터 17 년도 2 월까지 판매한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 이 안에 포함된다.' 하시면 15년 재가입 주기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 해당되신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내가 2 세대이기 때문에 재가입주기가 없는 줄 알고 전혀 걱정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동 갱신 주기가 있는 상품에서 재가입 주기를 변경이 되면서 1년 갱신형 조건이 붙었어요. 그래서 1 년마다 갱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1 년마다 갱신되고 있다.' 그러면 2 차일 확률이 높겠죠. 그다음은 3 세대 착한 실손이에요. 말은 착한 실손인데 요즘은 금액대가 착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 고객님 중에 40대 후반이셨는데 사실 실손만 가지고 놓고 봤는데도 30만 원대 내고 계신 분도 봤거든요 저는. 손해율이 그만큼 높더라고요 요즘에는. 이 부분 관련돼서도 제가 카드 뉴스 한번 올려 드릴게요. 이 3 세대 착한 실손은요. 17 년도 4 월부터 21 년도 6 월까지 판매한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부터는 똑같이 15 년도 재가입 주기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도 한번 같이 고려를 해 보셔야 되시겠죠. 이때부터는 3대 비급여가 특약으로 이제 분리돼서 가입됐고요. 그리고 이제 똑같이 1년 갱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2 세대 2 차랑 같은 비슷한 조건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실손에 관심이 없으셨다 하면은 잘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이후에는 이제 사실은 4 세대인데요. 4 세대 가입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상 많지는 않아요. 전환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최근에 가입하셨다거나 인데 지금 전환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시면 좋은 게 지금 나와 있는 4 세대 같은 경우에는요. 가입 주기가요 5 년마다예요. 재가입 주기가 5 년마다라고 하면 5 년에 한 번씩 지금 나와 있는 실손으로 변경이 된다는 건데 정말 안 좋죠. 실손은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자기 부담금도 늘어나는데 그냥 지금 당장에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고 해서 전환을 선택해 버리는 순간 나중에 의료비 폭탄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환에 관련된 건 이 설계사가 정말 나한테 잘 설명을 해 주는지도 잘 들어야 되고요. 지금 이 4 세대 보험은요. 1년 갱신에 5년 재가입에 그리고 내가 비급여로 인해서 너무 많이 병원에 가게 되면 300% 할증까지 붙는데요. 이게 손해율이 또 너무 높아져 가지고요. 올해부터 보험료가 또 많이 오른다고 해요. 저는 사실상 전환을 크게 많이 추천을 드리는 편은 아니긴 하거든요. 아까처럼 젊은데 만기가 너무 많이 짧다거나 병원에 너무 많이 안 가요."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죠. 금액대가 너무 비싸다고 하면 당연히 고려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렸어요. 실손에 관련된 부분은 다루기가 너무 많이 광범위한 부분이어서 다음번에 찾아올 내용으로는 CI라든가 아니면 저축형 보험이라든가 조금 궁금하신 내용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구독자님들이나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님들의 생각이 조금 궁금해요. 어 4 세대 전환 혹은 새로 나온 실손에 대한 전환. 지금 솔직히 말하면 1 세대든 2 세대든 보험료 비싸기는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관련돼서 전환에 대해서 찬성 반대 의견 혹시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면에서 상담을 할 때 '아 요즘 고객님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